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구조 지원을 나섰다 숨진 제주 출신 해군 윤대호 병장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승객과 자동 화물을 함께 싣는 로로선은 구조적으로 복원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주 항로 여객선 대부분이 로로선인데 안전기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당초 예정됐던 수학여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합의 추대 형식으로 신구범 전 지사를 제주도지사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구조 지원을 나섰다 숨진 제주 출신 해군 윤대호 병장의 영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전우들은 눈물로 고인을 떠나보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푸른 바다를 동경해 해군에 자원한 제주 청년은 전역을 2달 앞두고 주검이 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몰한 세월호 구조 지원에 나섰다 부상을 당해 끝내 숨진 고 윤대호 병장. 아들에게 붙이지 못한 편지를 준비한 어머니는 목이 맵니다. 다음 세상 태어나 엄마 아들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해준 말 정말 고맙고, 엄마 사랑한다고 아프지 말라고 해준 말 너무너무 고맙다 대호야. 해군 병사들은 윤 병장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바다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작별을 고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 했던 이 바다를 우리들은 굳게 지킬 것입니다. 2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은 전우를 먼저 떠나보낸 데 대해 가슴이 먹먹합니다. 당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을 빨리 구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고 윤 병장은 제주 양지공원에서 화장돼 납골당에 안치됐고, 해군은 순직 결정이 나는 대로 가족의 뜻에 따라 최종 안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침몰한 세월호는 승객과 자동차나 화물을 적재한 트레일러를 함께 수송하는 로로선입니다. 별도의 크레인 없이 차량들이 선박의 경사판을 이용해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속도를 내기 위해 일반 화물선보다 선폭이 좁아서 구조적으로 복원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대부분이 로로선인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 선내에 실린 화물과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게중심을 잃은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화물과 차량을 함께 실을 수 있는 로로 여객선에 대해 국제해사기구는 이미 1995년에 위험성을 경고했었습니다. 로로선의 화물칸이 수면과 바로 맞닿아 있는 데다 경사판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여서 쉽게 바닷물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반 화물선보다 좌우 선폭이 좁아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릴 경우 그만큼 침몰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차량 결박해도 밑에 파도 치면은 밑에 내려가 보면은 차량 방향이 다른 쪽으로 틀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5척 가운데 14척이 로로선입니다. 영세한 여객선사들은 여객이나 화물만 운송할 경우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로로선을 운항하는 겁니다. 제주 항로는요,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으면 선박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로선이 구조적으로 위험한 만큼 국제해사기구에서는 화물구역에 CCTV와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도 이에 따라 2012년 안전기준을 강화했지만 이전에 건조된 배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제주 항로의 여객선 대부분이 로로선이지만 사실상 안전기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제주와 인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물류업체들은 목포와 녹동 등 남해안 지역 항만으로 화물이 몰리면서 선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주도 개발공사도 수도권 지역 재고가 바닥나면 목포를 통해 삼다수를 출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와 인천 항로를 통해 수송된 화물은 108만 톤으로
제주 지역 항만 화물의 16%를 차지했고 절반 이상은 자파와 생필품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각급 학교의 수학 여행이 오는 7월까지 전면 중지됐습니다. 교육부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교육 현장에선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교 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학생들이 하나둘씩 여행 가방을 끌고 학교로 돌아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오전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났을 학생들. 교육부가 수학여행 전면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학교로 발길을 돌린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6시에 선생님들이 가는 거로 결정이 와서 퇴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8시 넘어서 얼마나 걸려도 결정이 됐나요? 이 학교 외에도 다른 학교들도 수학여행 일정을 갑작스레 취소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하던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리면서 학교나 학생, 학부모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학습도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안전점검을 거친 뒤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애도 부위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5월 2일까지는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과 수련 활동도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취소된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는 여객선 세월호 참사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도청 산하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오는 25일까지 7천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등 14개 유관기관에서도 성금 모금에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내일까지 성금을 모금하고 있고 도내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회를 중심으로 자발적 성금과 물품 모금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우정청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진도군과 경기도 안산시에 앞으로 석 달 동안 구호 우편물을 무료로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주도지사 후보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추대됐습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국민 참여 경선을 취소하고 신구범 전 지사를 전격적으로 추대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신구범 후보를 합의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국민 참여 경선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세 사람의 후보와 제주도당 공동위원장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김우남 의원은 세월호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배제됐고 나머지 두 사람 가운데 구 민주당 측의 양보로 안철수 의원 측인 신구범 후보가 추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과 여러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민주당으로서 아름다운 추대라는 입장에서는 누군가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신구범 후보는 추대에 합의해준 고이범 후보와 김우남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분이 본인들보다도 국가나 도민이나 당을 우선한 그 생각, 또 그 자세,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감명을 받았던 거고. 하지만 기자회견장에는 추대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고이범 후보가 불참해 세 후보의 공동 기자회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이범 후보 측 일부 지지자들도 합의 추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경선 취소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최근 송악산 일대 관광개발 사업인 뉴 오션타운 조성 사업을 심의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유원지 목적에 부합되게 시설을 재계획하고 건축물의 수평 계획을 주변 경관에 조화되도록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남북과 동서방향으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열린 공간을 유지하고 경사면을 깎는 이른바 절성토 깊이는 3m 이하로 주문했습니다.
신혜원 유한회사가 제출한 뉴오션타운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 제곱미터에 오는 2017년까지 6,100억 원을 투입해 6성급 호텔 1000실과 휴양 콘도 200세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처음 발생한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대정읍과 한경면까지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발병 농가는 모두 10농가로 늘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지난해 미국과 국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일치해 다른 지방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미국 10대 맥주 회사인 브루클린사와 제주맥주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주맥주 주식회사는 다음 달 자본금 40억 원으로 설립되며 브루클린사가 51%, 개발공사 36.5%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12.5%는 도민주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제주 용암해수산업단지에 제주맥주 공장을 세워 내년 3월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제주마가 봄을 맞아 한라산에 다시 방목됩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제주시 노형동 월동 방목장에서 관리하던 제주마 119마리를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해발 600m인 한라산 516 도로변의 목마장으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축산진흥원은 올해 방목 기간에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80여 마리의 새끼는 문화재 반출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가축시장 경매를 통해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사업비 92억 원을 지역 농협에 지원해 산지 유통센터 4곳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조천과 함덕농협 산지 유통센터를 시작으로 김영농협에는 밭작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유통시설이 들어서고 애월농협에는 채소 전문 유통센터가 내년 초 준공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